안녕하세요. 미풍 선생입니다. 자산시장 핵폭풍, 내 아파트 어찌되나.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산시장은 핵폭풍이 일어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어수선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이 너무나 좀 충격적인 그리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여러분들의 아파트 혹은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든 자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간에 또 쉬는 타임도 있습니다. 주춤하는 시간들도 있고,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는 것도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없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세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시장 중에서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저는 아파트, 특히 부동산의 자산시장의 리밸런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밸런싱. 그러니까 밸런스가 다시 완전히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2월 CPI 좀 소비자 물가 전년도를 보니까 7.0%가 올랐다고 합니다. 전년 비교를 해서 전년비. 이것이 1982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당장에 지금 이것이 어떤 출구 전략이라든가 아니면은 테이퍼링을 통해서 지금의 속도는 늦출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당분간 있어서의 물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게 맞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상승률에 대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CPI 변화들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또 이것도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1982년 이후입니다. 아까 보셨죠? 80년대 초반 이후부터 가장 큰 강력하게 지금 CPI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물가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고, 이거 CPI 소비자 물가 지수죠.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원히 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리가 보시면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그러나 중간중간에 올라가는 상승폭 자체는 항상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또 완만하게 꺾여 있고, 또 이것도 파동을 그리겠죠.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급격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폭은 유지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또 완만하게 좀 꺾이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특히 부동산, 아파트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소강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물가 상승이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간다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어떤 소황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리밸런싱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다시 리밸런싱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부르는 인플레, CPI 40년, 한국 물가 수출입 물가 13년 만에 최고라는데, 수출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장바구니가 또 무거워지겠죠. 소비자 물가가, 수출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타벅스 커피 값이 올라가고, 또 지금 샤넬백 가격은 또 매년 올라갑니다. 매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샤넬백은 여러분들이 분기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세네 달마다 한 번씩. 이 부분인데, 남자들이 여러분들이 로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의 로망이 무엇입니까? 포르쉐죠. 포르쉐 자동차. 포르쉐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래서 여자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의 로망은 당연히 에르메스도 있겠지만 저는 샤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샤넬. 그래서 샤넬 가방을 멜 수 있는 여자, 그리고 남자는 포르쉐를 타는 남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저는 이 샤넬 가방이라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아파트의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 부분도 여러분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폭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소강돼서 올라가거나 뭐 이런 과정들이 거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결론적으로는 상승입니다. 상승. 물가는 항상 상승이에요. 예. 그래서 상승인데 샤넬 가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샤넬 가방이 계속 단계 올라가죠. 그러나 샤넬 가방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락이란 게 없습니다. 하락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샤넬 가방이 한번 가격이 올라간 이후로는 물가 지수가 내려갔다는 이유만으로 샤넬 가방이 내려가진 않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부동산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우리가 이전에도 다른 경우를 겪고 있죠. 매년마다 우리가 파동을 거칠 때는 상황이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선진국 시장으로 갈 때마다 우리가 자산 시장이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정체가 되고 정점에 이르고 결국에는 꺾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꺾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은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데 샤넬 가방이 아닌 약간 뭐 2류급 뭐 약간 뭐 가판대에 파는 뭐 시장에 파는 이런 가방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떨이가 들어갑니다. 떨이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정장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조정장이 있을 때 그때 양극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정장이 드디어 그때 볼 때. 상승할 때는 대부분의 모든 자산의 상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산에. 네. 그 상승 금액만은 달라질 뿐이죠. 그런데 양극화가 만들어낸 기점은 무엇인가? 사실 조정장에서 실력 발휘가 되기 때문에 샤넬 가방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가방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데 만약에 무슨 물가가 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이 되거나 금리 인상이 뭐 과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2류, 3류 브랜드 가격들은 어떻게 되겠냐? 떨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박앤셀이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양극화가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국민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자산 시장의 리밸런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완전히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참고로 잘 하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다. 그래서 지금 자산 시장에서 내려가는 거는 뚜렷하게 내려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저는 뭐 우리가 아파트라는 부분들을 투자 시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실거주 시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우리가 소비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실거주를 의식주니까 봤을 때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하락하는 자산 중에는 네 하락하는 우리가 제품 상품이라 봤을 때는 부동산만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격들은 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시장이라는 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파트가 실거주 비중이 사실 5%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90에서 95%는 우리는 항상 염두를 하는 것이 투자적인 요소들을 염두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하나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저는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논도 집값 내렸다 그래서 경기도 전세값 2년 5개월 만에 또 하락하는 부분이고 뭐 서울 경기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상승이 멈췄다고 한 부분. 그래서 이거는 숨고르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파트는 구조적인 하락을 거친 아파트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의 아파트들은 여기서 단순히 플랫 조정이라는 여러분들이 플랫 조정이 수평이 올라갔다가 플랫 조정을 거치는 수평 조정, 숨고르기만 하는 아파트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아파트는 계속 뭔가의 호재가 있어서 오르는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리밸런싱을 만드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상승기 때는 다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자산시장의 양극화를 만드는 것은 조정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기초 처리액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아파트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의 뭐 핵폭풍 뭐 아파트 핵폭풍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핵폭풍들이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구조물 어제도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뭐 전복경고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전환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강추위 때문에 강풍 때문에 공사 현장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있었던 아파트 뭐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데 이것도 사실 추위 때문이에요. 추위.
희한하죠. 이제까지 아파트 공사 현장에 붕괴가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추위 때문에. 네. 시멘트가 안 마르는 겁니다. 이게 시멘트가. 추위 때문에. 희한하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저는 뭐 몇십 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봐요. 자, 이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자산시장의 핵폭풍, 그리고 내 아파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빙하기가 들어간 겁니다. 빙하기가. 사실은요. 올해부터 제가 지금 뭐 여름부터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빙하기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빙하기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시멘트가 한겨울에도 우리가 이전까지는 뭐 작년까지는 여름이 길었고 겨울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작되는 작년 말부터 시작되는 앞으로 상황들은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소빙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지금 1984년도입니까? 1984년 이래 빙하가 최대라고 합니다. 빙하가. 이제까지 다 속았죠. 최대입니다. 빙하. 이제까지는 막 빙하가 녹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올해부터는 빙하가 최대라고 그래요. 너무 많이 빙하가 생겨가지고 해수면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충격적인 일들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왜 지금 소빙하기가 여러분들 방송 때 여름 때부터 이 주장을 계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네.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2020년입니다. 2020년. 네, 2020년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이런 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빙하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빙하기입니다. 소빙하기도 400년에서 300년 사이클이 있는데 이 소빙하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주기가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밸런스가 바뀌게 되죠. 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전염병이 돌더라는 겁니다. 전염병.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더라.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은 지금 13세기, 14세기 이때도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제가 이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흑사병이 돌던 시기가 아이러니하게 소빙하기가 이제 마침 들어가는 시기였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사이였습니다.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몽골군보다 지금 징기스칸보다 더 무서운 게 흑사병이라고 해서 이 패스트병 쥐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생겼다. 이게 의심스럽잖아요. 이 코로나가 왜 생겼지?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 이 와중이 저는 결국에는 빙하기로 가는 우리가 길목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부터는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시멘트 타설 공사 현장에도 이전과 같은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았다는 인식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다 무너집니다. 건물들. 지금 건물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파트라는 부분들, 지금의 생겨나는 아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또 염두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자산시장, 그리고 매일매일 또 어지럽게 나오는 이런 혼란스러운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체가 자산시장의 리밸런싱을 지금 갖추어가는 어떤 숨고르기 시장이라고 그런다면은 이 위의 시장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허위의식, 내 계급이 맞지 않는 계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허위의식인지, 시장 자체가 부동산을 가져다 주는 내 포지션이 아니면은 이것이 계급화로 가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계급화를 만드는 사회로 갈 것인지, 그것이 아마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이 조정장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날 거라고 보고, 아니면은 지금 헤게모니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전이되는 시장인지, 전체가 또 다른 전체를 우리가 또 전이시키는 시장이 아닌지 라는 부분들,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접하는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도 지금 같은 폭발적인 상승도 힘들 거다. 그러면은 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가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가 가지는 이러한 딜레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심점을 잡아가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고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